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다른 어르신들은 다 편안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젊은이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고, 반대로 60대인데도 삶이 너무 힘들다며 매일 한숨만 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자식이 잘나서?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행복한 어르신들은 모두 특정한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사셨습니다. 불행한 어르신들은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것만 실천하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마지막 5번째 항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자식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작년에 만난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세 박윤영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뜨십니다. 왜일까요? 52세 아들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쩌지? 손자 교육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십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시더니 결국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던데 사업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 아들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 그때 잠깐 어려웠던 건데. 지금은 괜찮은데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죄책감이 들어요.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해요. 들으셨습니까?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잠도 못 자고 건강까지 해치는데 정작 아들은 어머니의 걱정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진실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미 다 큰 어른입니다. 30대, 40대, 50대가 된 자식들에게는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자신만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걱정이 자식에게는 압박이 되고 부모님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 자식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걱정과 관심은 다릅니다. 관심은 어떻게 지내? 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걱정은 괜찮아? 문제 없어? 힘든 거 없어? 하면서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관심은 자식을 편하게 하지만 걱정은 자식을 불편하게 합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70세부터 자식 걱정을 끊었어요. 대신 내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이해되시나요?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 걱정을 줄이십시오. 그들을 믿으십시오. 그들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2번째, 쓸데없는 체면을 줄여야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 말 혹시 자주 하시나요? 체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잘 나가셨던 분들일수록 더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습니다. 은퇴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십니다. 내가 누군데 싼 차를 타고 다녀? 나를 알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그 차의 유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연료비만 한 달에 40만 원, 보험료에 세금에 수리비까지 합치면 1년에 8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은퇴 후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니까 저축은커녕 노후 자금을 까먹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척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셨습니다. 차를 바꾸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체면 때문에 차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통증을 참으면서 1년을 보내셨고 그 사이 증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체면 지키느라 건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쳐다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옷을 입든 어디에 사든 사람들은 5분도 안 가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그 체면 때문에 평생을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중소기업 대표를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과감하게 생활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외제차는 팔고 중고 경차를 샀습니다. 명품 옷은 다 정리하고 편한 등산복만 입고 다니십니다. 비싼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 사업 망했나봐 하고 수군댔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사시더니 지금은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진짜 멋진 거지 하면서요. 더 중요한 건 이 어르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돈 걱정 없고 스트레스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십니다. 체면 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못 살았나 싶어요. 이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차를 타도 좋습니다. 검소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비싼 옷 대신 편한 옷을 입어도 좋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 따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모임이 3개나 있어. 다 나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피곤하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바쁘게 사십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다니시느라 정작 자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다녀오시면 어떠십니까? 정말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피곤해. 그냥 집에 있을 걸 하고 후회하시나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5세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모임이 대여섯 개씩 있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등산 모임, 봉사 모임, 교회 소모임 등등.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계속 만나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피로도 빨리 쌓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계산을 해보셨답니다. 내가 한 달에 모임비로 얼마를 쓰나? 확인해 보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밥값, 커피값, 회비, 경조사비 등등.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럼 이 모임들에서 나는 뭘 얻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별로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감에 관계 유지 차원에서 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하셨습니다. 모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나를 이상하게 볼까?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막상 안 나가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그 정도만 물어보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괜히 몇 년을 의무감으로 모임 다니면서 시간 낭비했어요. 이분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관계는 이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절약 정신을 줄여야 합니다. 절약해야지. 돈 아껴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이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사십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절약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작년 여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폭염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기요금 아낀다고 에어컨을 안 틀고 계셨던 겁니다. 한여름에 실내 온도가 35도가 넘었는데도 선풍기만 틀고 계셨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아껴야죠. 병원에서 회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120만 원입니다. 에어컨 틀었으면 한 달에 3, 4만 원 더 나왔을 겁니다. 그걸 아끼려다가 120만 원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영양제를 안 드십니다. 비싸니까 음식으로 챙기면 되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식사는 제대로 못 하십니다. 입맛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드십니다.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졌고 자주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병원비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영양제 한 달에 5만 원이면 되는데 그걸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절약이 진짜 절약입니까? 건강에 대한 투자는 절약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좋은 음식 드셔야 합니다. 필요한 영양제 챙기셔야 합니다. 에어컨, 난방 이런 것도 제대로 쓰셔야 합니다. 나중에 아플 때를 위해서 아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건강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행 가고 싶은데 돈 아까워서 안 가십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비싸니까 참으십니다. 친구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나는 됐어. 집에서 먹을래 하십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낀 돈은 어디에 쓰십니까? 대부분 자식들 주거나 병원비로 나가거나 아니면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75세에 돌아가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으신 돈입니다. 외식 한 번 안 하시고 여행 한 번 안 가시고 그렇게 모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다. 나중에 쓸 거야,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이 온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자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버지, 그 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지. 맛있는 거라도 드시지. 왜 그렇게 아끼고만 사셨어요? 여러분,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출은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경험에 투자하십시오. 편안함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자금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뭔가 해야 할 텐데 할 게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중간 관리자까지 하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집에 계시는데 적응이 안 되셨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자식들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뭐라도 도와주려고요. 손자 숙제 봐준다고 청소한다고 이것저것 간섭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불편해했고 아들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어르신은 상처받으셨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몇 년을 우울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시다가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르신, 왜 쓸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행복하시면 안 되나요? 그 한마디가 이 어르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맞아. 나는 왜 꼭 쓸모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그날부터 이 어르신은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 집에 자주 안 가십니다. 대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그림도 배우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자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십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좋아 보이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부모가 쓸모 있으려고 애쓰면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60세가 넘었으면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평생 일하셨습니다. 평생 가족 부양하셨습니다. 평생 사회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해서 평생을 괴로워하십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한 82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8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쓸모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것을. 그 깨달음 이후로 인생이 정말 편해졌어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그게 후회예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유로워지십시오.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씩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자식한테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만 물어보십시오. 힘든 거 없어? 문제 없어? 이런 걱정 섞인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가기 싫은 모임 하나를 거절해 보십시오. 죄송한데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먹고 싶었던 음식 하나를 사드십시오. 비싸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사드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쓸모 있어야 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덜어내야 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짐을 덜어내십시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쓸데없는 체면을 버리십시오. 힘든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자신을 괴롭히는 절약을 줄이십시오.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비워내면 비로소 진짜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의무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고 중년에는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깨달았죠. 그 걱정들이 다 쓸데없었다는 것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을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실 때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기십시오.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편합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주변 사람들도 웃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